야채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 앞으로 야채 즐겨 먹게 될 겁니다. 저도 야채 안 좋아했었는데 야채 먹으면서 한 달에 10kg 뺐고요. 제가 코칭했던 200명 넘는 회원분들도 2주에 4kg, 한 달 7, 8kg씩 빠지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야채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클린의 저자이자 수만 명의 환자들의 장 건강을 치료해왔던 알레한드로 융거 박사가 식단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야채입니다. 세계적인 기능의학의 대가 마크 하이먼 박사와 미토콘드리아 개선을 위한 식단을 강조하는 굿 에너지의 저자 케이시 민즈 작가 또한 식단의 중심에 야채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야채는 체내 염증을 삭제하고 신진대사를 개선하는 데 핵심입니다. 저는 딱 이 두 가지 레시피로 야채 매일 즐겨 먹거든요. 그 레시피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야채 먹으면 장이 박살난다, 야채에는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된다는 등의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수만 명의 장을 치료한 세계적인 기능의학 전문의들이 야채를 강조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거는 야채찜입니다. 만들기도 엄청 쉬운데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살 빼려면 고기 단백질과 야채는 필수입니다. 여기 핵심은 바로 소스인데요. 이 소스는 그냥 만능이니까 이것만 있으면 야채 안 좋아해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식초, 알룰로스, 참기름 다 각각 한 스푼씩 쉽죠? 그리고 야채는 이런 샤브샤브용 모든 야채 사서 간단하게 손질만 해주고 전자레인지용 찜기에 고기랑 같이 올려줍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돌려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엄청 든든하고 맛있습니다. 아까 만들어준 양념장에 샤브샤브처럼 야채, 고기를 같이 찍어서 먹으면 되는데요. 설거지거리도 너무 적고 너무너무 간편하면서도 영양 만점 식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사실 레시피라고 하기에도 뭐한데요. 제가 매일 오전 공복에 마시는 야채가루 스무디입니다. 기능의학 전문의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액체형 유동식이거든요. 한 끼 정도는 식사를 액체 형태로 섭취함으로써 소화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내장기관의 회복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채를 갈아 마시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오전에 야채 손질하는 거랑 뒷정리가 솔직히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채 분말 구매해서 매일 오전에 간단히 타서 마십니다. 야채는 동결 건조하면 성분이 상당량 보존된다고 해요. 특히 장 기능 회복에 핵심인 식이섬유는 99%가 보존된다고 합니다. 100% 유기농 원료로 최대한 하이먼 박사와 최지영 의사님의 레시피 야채들이 포함된 가루를 제가 여러 개 검색하면서 찾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스푼 형태로 퍼서 먹을 수 있어야 한 끼 분량을 최대한 맞춰서 섭취가 가능합니다. 개별 소포장된 거는 7, 8개씩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실제로 매일 아침에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어떻게 만들어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500ml 정도 되는 쉐이크통에 물을 담아주고요. 야채를 10에서 15g 정도 넣어줍니다. 이런 계량 스푼이 있으면 좋거든요. 이게 한 스푼이 12g 입니다. 그리고 유산균 한 봉지를 넣어줍니다. 여기에 추가로 저는 브로콜리 새싹 분말과 레몬즙도 넣어주거든요. 브로콜리 새싹 분말은 체내 염증을 제거하는 설포라판 함유량이 많고, 레몬즙은 장벽 세포를 강화하고 유익균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먹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흔들어서 먹어주면 끝입니다. 실제로 1분도 안 걸리죠. 여기에 추가로 단백질 쉐이크는 따로 챙겨줘야 돼요. 단백질은 매 끼니마다 필수로 챙겨줘야 합니다. 단백질은 하루 최소 몸무게의 1.2배는 먹어줘야 근손실을 방지하고 몸이 치료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가장 필수입니다. 근데 야채 많이 먹으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야채에 독성 많아서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데요. 야채 많이 먹으면 식이섬유 때문에 장이 망가지는데요. 일단 야채의 독성에 대한 오해는 야채의 옥살산 때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대부분의 샐러드 야채들은 옥살산 함유량이 낮습니다. 옥살산 함유량이 높은 대표적인 야채가 시금치인데, 혹시 시금치를 생으로 드시는 분 계신가요? 옥살산은 물에 끓이면 옥살산 함유량이 80%까지 낮아집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논문에서 보고된 내용이에요. 또 같은 맥락에서 야채를 액체로 섭취하면 빠른 흡수 때문에 신장에 무리가 간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일단 이미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흔히 먹는 야채들은 옥살산 함량이 낮아서 신장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야채를 갈아서 만들더라도 식이섬유는 다 그대로 남아있어서 흡수 속도가 빠르지 않고,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야채를 무슨 코끼리처럼 먹는 것도 아닌데 너무 공포심을 조장하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야채의 독성에서 또 많이 언급되는 게 렉틴인데, 렉틴은 콩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 분야 베스트셀러 클린의 저자 융거 박사 또한 장에 민감한 사람들은 콩류는 먹지 말아야 하는 금기식품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충분히 물에 불려서 익힌 콩은 보통의 일반인들에게는 건강에 좋다는 연구 자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꼭 내 몸에 맞는지 직접 먹어보고 변화를 잘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야채 많이 먹으면 장이 망가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식단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기능의학 전문의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야채 섭취입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융거 박사는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야채를 갈아서 만든 해독 스무디 섭취를 강조합니다. 이 내용은 융거 박사의 저서 클린 거트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야채의 식이섬유는 프리바이오틱스로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야채가 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환자들인데 이분들은 야채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의학적인 치료가 우선입니다. 보통의 일반인들에게는 야채가 장 건강뿐만 아니라 대사 개선에도 필수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궁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는 코치님은 절대 샐러드 먹으면서 빼면 안 된다고 한다. 저는 절대 야채만 먹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채랑 고기 단백질 이 두 가지는 건강하게 체중 감량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샐러드 안 먹어도 된다고 해서 고기만 먹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요새 카니부어처럼 고기만 먹고 부작용으로 저에게 상담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카니부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잘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맞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무작정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 몸은 기계가 아니라서 각자의 몸 상태에 맞는 식재료들이 너무나 다릅니다. 다이어트 업계에도 트렌드가 있어서 예전엔 올리브 오일만 먹으면 빠진다. 요새는 또 버터가 유행인 것 같아요. 이것만 먹으면 무조건 빠진다는 건 아쉽게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겐 올리브 오일이 잘 맞을 수도, 누군가에겐 버터가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섭취를 하면서 내 몸의 상태를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너무 뻔한 말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남들은 이거 먹어서 빠졌다더라 라는 것을 쫓아가게 되면 그게 내 몸에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으면 몸은 더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본질은 뭐냐? 그 본질은 결국 우리 몸에 뿌리는 장과 간이고, 장과 간이 회복되지 않으면 살은 안 빠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파리가 시들었으면 뿌리를 치료해야 되는데 이파리가 시들었다고 초록색으로 잎을 칠해주면 그게 제대로 치료가 될까요? 우리가 살을 빼는 것도 똑같습니다. 겉가죽만 빼기 위해 내 몸속 장기를 무시하고 살을 빼면 결국 더 찌고 나중엔 쉽게 빠지지 않는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카니보어 부작용 온 분들이 대부분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탄수화물 차단하고 지방만 먹어서 처음엔 살이 잘 빠지는 것 같은데 속은 계속 악화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엔 탈모 오고 일반식으로 돌아오니까 살이 더 쪘는데 오히려 잘 빠지지도 않는 체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과 간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장기관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야채와 고기가 중심이 된 식단입니다. 그리고 술, 정제탄수화물 같은 금기식품들을 배제하고요. 평생 배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 한 달이라도 엄격하게 식단 관리를 하면 우리 몸의 장기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치유됩니다. 이게 바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클린에서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진찰하고 얻은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위치온 다이어트로 유명한 박영우 전문의 또한 같은 주장을 합니다. 박영우 박사님이 스위치온 프로그램이 사주인 이유가 딱 한 달만 해보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많이 변한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기도 했고 200명이 넘는 회원님들과 진행한 결과 한 달도 아니고 2주만 되어도 식욕부터 많은 게 좋아집니다. 결국 요지는 우리 몸의 뿌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야채 섭취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야채를 쉽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 2가지 알려드렸고요. 야채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지 않냐는 오해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본질적으로 우리 몸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살을 빼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뿌리를 치료해야 된다. 우리 몸의 뿌리는 내장기관, 즉 장과 간이고, 장과 간을 치료하기 위한 핵심은 건강한 식단이다. 건강한 식단은 반드시 야채와 고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만 제대로 알고 가셔도 다이어트의 본질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더 구체적인 식단과 체계적인 실천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다루었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니까 구독해주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제대로 살 빼는 다이어트에 관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 고정 댓글 링크에 올려두었으니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